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무더위 끝에 또다시 그래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따른 예고된 인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5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4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명은 여전히 찾고 있고요. 네, 또라는 말 정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야는 다시 NLL 대화록 재검색을 두고 진흙탕 싸움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또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또입니다. 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LTE로 영화 보고 데이터 받고 쇼핑하고 데이터 받고 길 찾아가고 데이터 받고 백업하고 데이터 받고 유플러스에서 데이터를 받자. 7월에는 데이터를 쓰고 최대 5기가를 돌려받는 신기념 유플러스 LTE 데이터백 프로모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플러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는데 뉴스 속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서울 세종대 광진구죠. 광진구에 있는 그 세종대 실험실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어떤 거죠? 예, 오늘 오후 5시 좀 넘은 시각에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세종대 영실관 건물 실험실에서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7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해서 인근 건국대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세종대에서 가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당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참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달 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서울 세종대 공대에서요. 이번에 또 2달 뒤에 또 황산 누출 사고. 물론 누출된 건 다르지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상하는 학생들 건강이 좀 어떤지 상당히 걱정이 드네요. 이번에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해병대 캠프 학생들의 이제 정신력 제고를 위해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공주 4대 부고 학생들이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5명이요. 네. 현재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캠프였다. 이런 것도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체험 캠프는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청소년 체험 활동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체험활동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의 인증을 받는 체험 캠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당부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인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이 사고를 당함에 따라서 나승일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해병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강호 해병대 사령부 공보과장은 일단 해병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고요.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해병대 캠프 상록 등록 등을 포함해서 법적 제재 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병대
입장에서 보면은 명예에 상당한 손상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렇습니다. 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은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만여 곳에 뭐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모여가고 만여 곳에 이런 해병대 캠프가 있었는데 네. 이제 뒤늦게 이런 것을 하는 거 결과적으로 보면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후 약방문. 서울시가 또 비슷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있죠?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것들이 나온지 궁금합니다. 예,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시공사가 유족한테 줘야 하는 산재 보조금과 위로금 말고 서울시가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 없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족 측은요, 전날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서 장례 절차와 비용 문제 그리고 보상 협상 시에 서울시가 참여할 것 등을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검찰도 바빠졌습니다. 노량진 상수도 공사장 수몰 참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지휘에 착수한 건데요. 이번 사건의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하청 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장 안전조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에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유가족들이 당시 유가족은 아니었는데 이들을 유가족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말라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었는데 네, 현장에서 보니까 네. 근데 결국 모두가 다 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이것도 한미 간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많은데 이달 말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나 보죠, 논의가요? 네, 한국 양국 국방당국은요, 이달 말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6개월마다 열리는 건데요.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미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감을 표현했고요.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네요. 오늘 10월에 뭔가 좀 빨리 좀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올해 안에라도 결론 좀 네. 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이죠. 네. 네. 요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또 그 정치권 핫 이슈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네. 실종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요. 네. 오늘 여야가 다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합의한 대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 열람단 8명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세부 검색을 진행하고요. 22일 그 10명의 열람위원 전원이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전문위원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서 구성됐습니다. 회의록 부재의 원인이 대통령 기록관 이관 전후로 누락됐거나 폐기됐는지 여부 그리고 비밀문서 암호화나 시스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 기록물의 이제 존재 또 실종 이런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참 시끄러웠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대화록이 없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화록이 함부로 유출 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이 됐고 또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다.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야가 여전히 앞으로도 이렇게 신경전을 펼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네. 오늘 뉴스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그녀에게 전해줘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네, 이번에는 특별한 인생을 이어가시는 분 모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한때 우리를 열광에 빠뜨리게 했던 추억의 아이돌 그룹이죠. 소방차. 네, 무대에서 덤블링을 선보이면서 화려했던 그 안무. 아마도 70, 80 시대의 짱 시절을 보냈던 분이라면은 이소룡 무술과 더불어서 한 번쯤은 시도해봤던 동작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덤블링 안무의 원조인 그룹 소방차의 김태영 씨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수 김태영이 아닌 태권도 시범단의 총감독 김태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영 씨가 한국이 아닌 멕시코 푸에블라 현지에 계신데 왜 그런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멕시코에 가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뭐 그녀에게 예. 전해주어 이런 노래의 주인공 이제 김태형 씨를 알고 있는데 태권도 시범단 총감독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낯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제가 태권도를 워낙 좋아했었고, 네, 그다음에 태권도 이번에 조정원 총재님이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님이 다시 되셨어요. 예. 4년임에 선포하셨는데 그 조정원 총재님하고 인연으로 지금 우리나라 태권도,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태권도가 됐는데 그렇죠. 전 세계 태권도 시범단이 이제는 단순히 태권도뿐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태권도와 운동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켜서 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시범단 공연을.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의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한 5개월 전부터 이 시범단을 맡아서 네. 태권도도 이제 한류다 그런 자신감을 아. 예,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세계선수권대 첫 무대 제가 맡은 이후에 첫 무대 이제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태권도는 하실 줄 아세요? 태권도는 제가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이 태권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예. 어릴 때 다 태권도장을 한 번씩 다 가봤던 그런 이제 우리 추억이 있고. 네. 태권도 하면은 꼭 스포츠 올림픽 종목이다 보다는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어떤 국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태권도에 대한 거는 거북하지가 않았어요. 태권도에 대한 느낌은. 네네. 태권도 공연 어떤 것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거는 이제 화려한 공중 발차기 또 위력적인 격파 시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게 거의 주가 되겠죠. 태권도 이제 품새라고 이제 태권도 갖고 이제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격파, 예, 그다음에 덤블링 공중 높이 차서 송판 격파나 기와장 격파 이런 이제 그런 종류가 많은데. 네. 저는 이번에 이 태권도를 그렇게 때리고 부시고 이런 운동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여기에, 우리 케이팝을 도입을 하고. 네.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뮤지컬적인 요소도 넣고. 그다음에 네. 댄스를 넣어서. 네. 그다음에 무대 장치나 그다음에 타악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 활용을 해서 태권도를 좀 더 운동이 아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넣었죠. 네. 그러다가. 그럼 소방차 그룹에서 활동했던 덤블링 이런 것들에서의 경험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네, 있겠네요. 그렇죠. 덤블링 태권도 동작에 덤블링 하는 동작도 저한테 낯설지 않았고. 예. 예. 그다음에 새로운 춤 그다음에 소방차가 하는 예전에 그런 느낌 좀 절도 있는 동작 이런 게 태권도하고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요번에 이제 이 멕시코에서 세계선수권대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 태권도 경기를 정말 큰 경기를 이제 경험을 저도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국내에서 보는 태권도하고 네. 외국에서 해외에서 보는 태권도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희 국내에서는 제가 국내에서 느낀 태권도는 그냥 늘 있는 옆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도장 그냥 태권도는 그냥 늘 있는 그런 별로 인기가 그렇게 비인기 종목이죠. 훌륭하지 않은 네.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에 왔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태권도를. 네. 그다음에
태권도인들, 저도 태권도 이번에 오면서 유니폼을 태권도라는 유니폼을 입고, 거기 한글로 태권도,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태권도협회 관계되신 분들이, 우리나라 태권도인에 대한, 선수에 대한, 또 태권도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게 엄청나요. 네네. 그래서, 야, 이 태권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태권도 시범 공연을 이제 했는데, 전야제 때. 예, 어땠어요? 반응이요? 멕시코, 여기가 지금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선수 입장 때 소리가 가장 컸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홈이니까. 선수단 입장할 때. 예. 예. 그 다음으로 시범단 공연할 때 다 기립박수 쳤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태권도라는 이 운동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예. 한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생각해서 저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 흥분돼 있었었죠. 예. 전율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태권도가 하얀 도복 입고 여러 가지 발차기 기타 하면은 너무 예술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적인 면보다도 좀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신비스러운 거. 운동이잖아요. 태권도가. 예. 묘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운동인데 거기에 아주 즐거운 흥겨운 K-팝을 접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의도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도가 좀 맞아떨어진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네, 끝나고 나서는 그 전야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 우리 시범 단원들한테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네. 제가 그 그룹 NRG라는 그룹을 데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녹화하면서부터 이제 한류 좀 맛을 제가 좀 봤었거든요. 네. 1998년도 그때. 근데 그때 느낌을 태권도 운동을 가지고 지금 좀 느끼고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 태권도도 충분히 이제 해외 시장 어떤 한류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네. 태권도 네. 공연에 이제 안무 이렇게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젠틀맨 이런 것든지 좀 섞여가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는 우리 고유 음악도 있고, 우리 고유 이제 이제 아리랑 그런 운조의 그런 음악도 있고요. 난타, 타악기로 이제 중간중간에 네. 어떤 이제 그런 격파할 때 난타로 타악기로 더 이제 좀 흥분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싸이군의 강남 스타일 젠틀맨을 이용한 댄스 코너도 있고요. 예. 그 댄스 코너에는 그 멕시코 선수 7명도 같이 합류해서요. 한국과 안무도 멕시코 하고 현지 선수들이 같이 이제 공연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예, 현지 선수들 가르쳤죠. 그래갖고 7명이 투입이 돼서 같이 품새 태권도 그 자세하고 격파 시범 같이 해서 하니까 멕시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현지인들이 같이 섞여서 공연을 하니까 더욱 그렇겠네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깜짝 놀라게 태권도 선수들이라면 무대에서 인상 험악하고 지화장 막 몇십 장씩 깨고 송판 막 공중 날려 송판 깨기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머리에 띠를 확 두르고 갑자기 뛰어나면서 싸이의 젠틀맨을 하고 강남스타일을 웃으면서 막 박수치면서 하니까 이 완전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현장이. 그러니까 너무 이 무시무시한 그런 무술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 즐겁게 흥겹게 춤을 추고 이번에 또 저희 그 선수단 중에 저 꼬마도 있어요. 네. 어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도 막 뛰어나서 하고 그러니까 막 그 멕시코 전 남녀노소 다 즐겁게 관람하면서 인기를 정말 많이 얻었죠. 네. 소방차 3인방의 한 분이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네. 태권도 안무 이런 총감독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소방차 활동 재개 이런 것도 기획하고 계신지 이런 거 궁금한데요. 끝으로요. 아니요. 저는 원래 제가 직업이 태권도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가수고 이제 제작자인데 그다음에 저희 또 소방차도 공연도 있고. 아, 공연이 있어요? 그 틈이 또 예, 지난 연말에도 저희 소방차 8090 젊은행진이라고 네네. 예, 저희가 이제 공연했었죠. 그다음에 예. 이제 또 틈틈이 지금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태권도 품새 그 선수권 대회 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시범단이 언제 돌아오시나요?
네, 저는 이제 3일 있다 돌아가요. 3일 있다가요. 네. 자, 할 이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3일 뒤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돌아오신 다음에 또 새롭게 또 활약하시는 데 있을 때 저희 정면승부에서 다시 한번 초대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억의 아이돌 그룹 소방차 멤버였던 김태영 씨가 태권도 시범단 총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라민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네, 앞서 소방차 김태영 씨의 인터뷰 듣고 청취자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0844님입니다. 소방차 노래 따라 부르면서 춤추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태권도 시범단 감독으로 변신하신 김태영 씨 응원합니다. 또 한번 소방차의 부활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정면승부 2라운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5초에 한 명씩 1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 환자의 80%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정부의 90%를 눈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명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국내는 물론 저개발 국가에서도 눈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02-718-11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풀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 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슈퍼스타 최욱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넓고 푸른 시원한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데 이 돌고래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4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 때 공연에 동원됐던 돌고래 2마리가 어제 그리운 바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야생 방류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2마리의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이름은 춘삼이고요. 자, 그렇다면 춘삼이 함께 바다로 돌아간 다른 돌고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포도리, 2번 포도리, 3번 갑도리, 4번 재도리.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쌍을 선정해서요. 뮤지컬 블랙메리 포핀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블랙메리 포핀스는 1926년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그란첸 박사의 대저 때 화재 사건으로 인한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그린 본격 심리 추리 스릴러입니다. 지난해 화제적으로 제18회 한국 뮤지컬 대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공연계 대표 흥행 브랜드로 자리 잡은 김수로 프로젝트와 스타 극작가 겸 연출가 서윤미의 만남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줄 본격 심리 추리 스릴러 뮤지컬 블랙메리 포핀스는 오는 9월 29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산타크로스라고 부르는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모자를 벗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요. 네. YTN 서울역 앞에 있는데 생방송 18층입니다. 오시면은 직접 최욱 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들어오실 때 저희 앞에서 경비 쓰시는 분이 못 들어오게 하시면요. 좀 최욱 씨 보러 오셨다 그러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네. 저 보러 온다고 하면 더 어렵지요.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누가 이 보기를 1, 2, 3, 4 했는지 너무 재밌는데. 네, 이 보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들이요. 밤을 셉니다. 네. 이게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퀴즈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4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이 불법으로 포획돼 공연에 동원됐던 이 돌고래 2마리가 이제 그리운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야생 방류한 것은 이번에 아시아에선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2마리 이름이 참 귀엽죠. 한 마리는 이제 춘삼이고, 자, 그렇다면 다른 한 마리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이제 4개 있는데 도리 돌림입니다. 네, 앞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1번 포도리. 네. 이 포도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캐릭터입니다. 예. 2번 호도리. 3번 갑돌이. 네. 이 갑순이랑 또 절친이죠. 네. 4번 재돌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누르시고 0945번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5쌍을 선정해서 여름에 참 좋은 뮤지컬입니다. 블랙메리 포핀스 공연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돌고래는 왜 안 풀어주고 바로 이 돌고래만 풀어줬는지 궁금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른 동물은 왜 안 풀어주고 돌고래만 풀어줬냐? 세계 그 150여 개국이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불법 포획과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 상업 목적의 자연상태 포획과 국제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동물에서 태어난 동물의 거래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다로 돌아간 이 돌고래 2마리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로 제주 연안에 110여 마리만 서식하는 국제 보호종입니다. 이제 당연히 포획과 거래 금지의 대상이 되겠지요. 고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방 큰 돌고래. 네. 제주도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고래는 이제 그 4년 전에 제주 앞바다에서 산채로
그물에 이제 걸려서 사람들이 붙잡아서 공연을 시킨 거예요. 이 좋아하잖아요. 사실 이런 공연들을.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불법으로 공연장으로 끌려온 남방 큰 돌고래는 이제 무려 11마리나 됐는데 6마리는 이제 안타깝게 죽었고, 남은 5마리 가운데 지난달 우리를 탈출한 삼파리, 그리고 춘삼이, 그리고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렇게 오늘의 이 퀴즈 정답 이 돌고래까지 이렇게 3마리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2마리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딱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돌려준 오늘의 퀴즈의 무슨 돌이? 네. 도리가 수컷입니까? 그거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네. 돌이니까 아마 그 수컷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2509님께서 최욱님 오늘도 힌트 확실하게 욱하게 내달라는데 힌트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매력에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 팬분들이 도대체 그 최욱 씨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나이를 힌트 삼아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저의 첫 번째 생일인 제 돌이 35년이나 지났습니다. 제 돌이 벌써 35년 전이에요. 네. 너무 심하게 힌트 준 거 아닌가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힌트 드릴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네요, 저를. 이 정답의 그 문제 돌고래요. 돌고래를 제주도에서 풀어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풀어줬으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 인천에서 풀어줬으면 임돌이. 그렇죠? 서울에서 풀어줬으면 서돌이. 네, 알겠습니다. 보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1번 포돌이, 2번 호돌이, 그리고 3번 갑돌이, 4번 제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푸짐한 선물 어떤 겁니까? 뮤지컬 티켓입니다. 여름에 참 좋습니다. 블랙메리 포핀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공연이죠? 오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몇 상을 선정합니까? 5상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기는 1번이? 1번 포돌이, 2번 호돌이, 3번 갑돌이, 4번 제돌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휴가 가실 때 이 뮤지컬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시사 퀴즈 여기까지 할까요? 참여할 수 있는 번호만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정답을 아시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순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힌트는 제주도에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신문 마치는 시간까지 정답자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멋진 퀴즈와 선물 갖고 와주신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정말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이 안타깝게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4명의 시신은 찾았고 아직 1명은 계속 수색 중입니다.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충남 태안에 있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됐는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으로는요. 국가에서 미인증한 캠프라고 하는데 한국청소년 캠프협회 지영수 이사 연결해 봅니다. 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 이사님이 소속된 한국청소년 캠프협회 이곳은 어떤 협회인지 또 이 협회에 소속된 캠프가 해병대 캠프 이런 것이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국청소년 캠프협회는 비영리 벌부를 해서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그 단체고요.
그 지금까지 오랫동안 캠프를 운영해왔던 그런 단체들의 연합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협회 내에서 이제 하는 일들은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캠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캠프에 대한 정보나 이런 아니면 올바른 선택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난 해병대 캠프 이것도 지금 지휘사님의 협회에 소속돼 있습니까? 아니요, 뭐 협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제 캠프 나오는데.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방학 기간에 아이들 이제 캠프 보내는 이런 형식의 캠프가 있고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프라고 보기보다는 학년 수련회예요. 학생들이 한 학년 전체가 네. 들어가는 이제 학년 수련회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2박 3일 정도의 이제 캠프 방식으로 해서 운영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학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해당 업체를 운영사를 이렇게 정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 캠프에 대해서 자발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학년 수련 캠프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단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모객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근데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이 해병대 캠프에 이제 지휘사님께서는 이제 학년 수련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것이 어떤 연합회가 있는지 또 인가를 받고 또는 국가로부터 인증도 받고 뭐 이런 것인지 그것이 또 지휘사님 속된 청소년 캠프 협회에 소속된 건지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단체는 저희 협회 소속도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15년 동안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단체 이름 어제 처음 들었고요. 처음 들으셨다고요? 예. 그리고 그쪽은 제가 지금 현재 뉴스 상태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캠프 자체가 아니고 여행사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죠? 이것은 일단 단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국가인증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인증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미인증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조달청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저가 입찰에 맞춰가지고 거기 운영업체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여행사 같은 업체들이 이 캠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청소년 캠프 교육이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캠프 경력이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아는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검증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받았을 텐데 운영 기획서라든지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 어느 정도의 또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단체에서는 거기에 인원에 맞춰서 적당한 교사와 배치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 미인증 캠프 또 인증 캠프 이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거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증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캠프의 안정성 국가에서 여성가족부 산하 그쪽에서요. 안전성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지도교사 배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국가인증 마크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인증 마크를 달지 못하는 것들을 미인증 캠프라고 지금 하는 건데요. 미인증 캠프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불법은 아닌 겁니다. 불법은 아닌 거고 많이 캠프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도의 캠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90% 이상은 미인증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네. 예. 90% 이상이 미인증 캠프다. 예.
지기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다른 분 연결돼 있어갖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청소년 캠프협회 지영수 이사였습니다. 이번에는요, 교육부에서 관련 대책본부를 마련했는데 앞서 미인증 캠프, 인증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창의교수 학습과장인 이현우 과장 연결해봅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관련 사고와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수련 활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드렸지만은 과거보다가 좀 더 강한 지침을 내려서 학생 안전에 우선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지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지금 인정, 미인정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인정기관에 하도록 공고사항으로 줬습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공고사항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이게 공고가 아니라 반드시 인정된 기관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청소년 캠프협회 지영수 이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90% 이상이 다 미인증이다. 그러나 또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수련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은 학교장 책임하에 이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에 재량사항으로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인정이라 하더라도 인정에 보건가는 어떤 시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예, 선생님들이 곁에 없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학부형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요? 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대책을 또 추가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거에 내린 지침보다가 좀 더 강화된 지침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인정된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인정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답사의 경우도 그동안은 반드시 해라 그런 조항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사전 답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 학습과의 이현우 과장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책상 앞에선 꽉 막혀있던 아이디어도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더워요 땀나요 지쳐요 마시고 힘내요 비타민 오너 카페인 없어요 참 착하네요 카페인 없지 비타민 많지 완전 착하다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 듣고
문자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471님인데요. 망망대해에서 펼칠 이들 돌고래 행군이 기대됩니다. 9325님인데요. 춘삼아 잘 적응해서 잘 살아라. 또 좋은 친구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문자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면 승부 2라운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